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폴란드의 방위산업 전문 매체인 디펜스24는 6월 14일에 부와 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서 폴란드군을 위한 전차 및 보병 전투 차량을 조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13일에 폴란드의 국방부 컨퍼런스 센터에서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브라스작 국방부 장관은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부와 슈차크 국방장관은 연설에서 이렇게까지 안보 환경이 변화할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흉악한 공격을 보면서 안보에 있어 군대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지 재확인했습니다. 폴란드에는 현대적이고 규모가 큰 군대가 필요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장비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부와 슈차크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원거리 화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고 미국산 하이마스를 500대나 도입하는 것은 폴란드를 대포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와 슈차크 국방장관은 코르모란트 차기 호위함 프로그램과 로소마크 장갑차에 통합된 GSSW-30 포탑과 프랑스에서 2개의 관측 위성 도입 및 오토카르 부르조자 대전차 미사일 도입 프로그램의 신속한 도입과 AW149 헬리콥터 도입도 언급했습니다. 이 외에도 브라스작 국방부 장관은 한국에서 장비 구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부와 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보르숙 IFV와 곡사포 및 K2 전차를 보완할 보병 전투 차량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탄포와 폴란드가 개발한 그라디우스 이응을 시스템 도입하고 K2 전차를 보완하기 위해 보병 전투차 등 실적이 있는 한국산 장비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디펜스24는 군비청 대변인인 플래텍 중령과의 인터뷰에서 부와 슈차크 국방부 장관이 언급한 장비에 대한 절차가 아직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기술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정 프로그램 측면에서 보병 전투 차량은 현재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솔루션이라고 밝혀 폴란드는 한국의 구형 K-21 도입이 아닌 레드백이 고려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디펜스24는 밝혔습니다. 곡사포 도입과 관련해서는 K9 자주포의 차체를 한국에서 도입하여 크랩 자주포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개최되고 있는 유로사토리 2022 무역 박람회에서 폴란드의 PGG와 한국 현대로템 간의 협력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현대로템도 지난 13일에 폴란드 정부가 설립한 국영 방산업체 PGG와 전차 및 장갑차 공동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와 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PGG와 현대로템은 K2 전차의 공동개발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며 이는 군대와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말하고 폴란드와 한국은 전차와 장갑병원 수송차 공동개발에 합의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폴란드 언론은 한국에서 K2 전차와 K-21 및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을 구입한 뒤에 전차와 장갑병원 수송차를 공동개발을 할지 아니면 곧바로 한국에서 K2PL이나 장갑병원 수송 차량을 구입할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폴란드는 진심으로 K2 전차와 장갑차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말 운이 좋다면 폴란드가 K2PL 전차와 AS-21 레드백 모두를 일괄적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폴란드 현지 언론에서는 자국의 차기 전차로 유력한 현대로템의 제안서를 여러 차례 보도했으며 폴란드 언론에서 분석한 현대로템의 제안서를 살펴보면 대략 3단계로 나누어지며 모기업인 현대자동차의 협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략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예상되는 첫 번째 단계는 폴란드 현지화된 세대의 K2PL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두 나라 간 협상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자금 조달과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수행됩니다.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예정된 두 번째 단계는 한국에서 K2PL의 생산을 시작하고 한국은 폴란드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을 시행하며 폴란드 내에서 양산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폴란드는 한국에서 기술 이전 받은 전차 기술을 내재화하고 동시에 폴란드 육군은 새로운 전차를 인수받을 것입니다. 폴란드 육군이 새로운 전차를 인수받고 전투 준비를 마치면 T-72와 PT-91 전차는 퇴역을 시작할 것입니다. 대략 2028년 이후에 계획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에서는 폴란드 내에서 새로운 전차의 양산이 시작되며 폴란드 방위산업이 울프 프로그램을 인수받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폴란드는 전차를 독립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가 마무리되면 한국은 차세대 전차 분야에서도 폴란드와 협력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폴란드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한국 측은 계약 체결 및 K2PL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세계 5위의 자동차 기업인 현대가 폴란드 측과 긴밀한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인기술과 같은 전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고속철도와 자율주행 자동차 및 전기와 수소로 구동되는 대체연료 자동차와 마지막으로 수소를 통한 에너지 생산에도 적용됩니다.
융자 부분에서도 한국은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비용은 정부 간 협상을 바탕으로 합의된 수출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수출 신용기관을 통해 한국 당국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K2PL 전차의 제한은 폴란드의 조건에 최대한 맞추고 있으며 생산의 자율성과 제3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공동개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폴란드 언론이 분석한 현대로템의 대략적인 제안서입니다. 한국산 무기 도입을 공식 발표한 폴란드가 과연 한국산 무기를 얼마나 구입할지 주목됩니다.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르웨이가 유럽이 공동 개발한 NH-90 헬기를 반품하고 도입 비용과 이자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다고 미국의 디펜스 뉴스가 지난 6월 11일에 보도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은 시간을 많이 들여 아무리 정비를 하고 스페어 부품을 구입해도 NH-90은 노르웨이군의 요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NH-90을 반품할 테니 지금까지 지불한 약 50억 크로네의 이자를 얹어 갚으라라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는 지난 2001년에 NH 인더스트리의 14대의 NH-90을 발주했으며 당초에는 2008년까지 14대의 NH-90을 인도받는 계약이었지만 첫 헬기가 노르웨이에 도착한 것은 지난 2011년이었습니다. 2018년까지 8대가 인도된 NH-90은 가동률이 비정상적으로 낮아 당시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이 문제 개선과 함께 나머지 6대의 도입도 2022년까지 인도하도록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HI는 노르웨이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계약을 중단하겠다고 지난 2월에 밝혔으나 지난 6월 10일에 NH 인더스트리즈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정식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아쉽게도 엔지니어가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정비를 하고 스페어 부품을 구입해도 NH-90은 노르웨이군의 요구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는 앞으로 받은 NH-90과 스페어 부품 반납 작업을 시작한다. NHI는 노르웨이가 지급한 약 50억 크로네와 이자를 돌려달라고 요구한다고 밝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즉 계약 체결 이후 20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노르웨이의 요건을 충족하는 NH-90은 단 한 대도 없었고 NHI도 현실적인 해결책을 노르웨이 측에 제시하지 못하자 계약 불이행에 따른 구입 대금 반환과 이자를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NHI는 노르웨이 국방부의 결정에 실망했다. 우리는 NH-90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했고 노르웨이가 요구하는 고유 요건을 충족하는 솔루션도 제공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NH-90을 제조하는 NHI는 노르웨이가 NH-90을 반품할 테니 받은 대금을 반환하라는 요구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어 양측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노르웨이 국방부는 새로운 대잠초 계획이 조달 과정을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NH-90의 가동률이 놀라울 정도로 저조하다는 비판이나 불만은 노르웨이가 처음이 아닙니다. 호주도 NH-90을 도입했지만 NH 인더스트리즈는 설계 변경에 실패했고 운용상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부분 재설계를 실시해 최종 운용 능력 획득이 2014년에서 2019년으로 늦춰졌고 유럽에서 들여오는 예비 부품을 들여오기 힘들어 NH-90의 가동률도 비정상적으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호주는 2021년 6월에 예비 부품 도입 문제로 47대의 NH-90 헬기의 비행을 중단시켰고 인내심이 바닥난 호주 국방부는 오는 2037년까지 운용 예정이던 NH-90을 조기 퇴역시키고 UH-60M을 도입한다고 작년 12월에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독일도 NH-90 71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평균 가동률이 17.5대라고 밝혀져 2018년에 보고되어 문제화되었지만 개인적으로는 프랑스나 이탈리아와 같은 다른 도입국에서는 NH-90은 특별히 문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NH-90은 운용국과의 궁합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